네,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은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10월의 책 주제는 제주도민이 함께 즐기는 베라벨 책 문화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 바로 이 쓰기의 말들이었죠. 어떤 책인가요? 네. 조금 더 앞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제주도 내 정말 다양한 베라벨 책 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다채로운 책 행사와 함께 또 이제 관련된 책들을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귀포에서 열렸던 책 축제죠. 이 베라벨 책정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책, 이 베라벨 책정원에서 북토크를 진행해 주셨던 은유 작가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고 또 책하면 글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요. 은유 작가의 책 쓰기의 말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딱 네. 써 있네요. 그 은유 작가 하면 지난번 책 소개 제주에서도 소개했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저자죠. 네. 그때도 잠시 소개를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은유 작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은유 작가는 사실 르포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글 쓰는 노동자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책으로도 정말 많이 알려진 작가죠. 글쓰기의 최전선으로 작가 이름을 아주 널리 알렸고요. 또 여성과 엄마로서의 삶을 직시해낸 산문집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국가폭력 속에서도 삶을 놓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책이죠.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집인 폭력과 존엄 사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책을 만들고 알리는 젊은 출판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포착해낸 인터뷰집, 출판하는 마음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글쓰기 강의도 정말 활발히 진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성폭력이나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이 글쓰기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은유 작가가 낸 책마다 큰 화제성을 불러 모으는 만큼 팬층도 상당히 두터운 작가인데요. 일상의 공감을 끌어내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열렸던 이 책 축제 서귀포 베라벨 책정원에서 이제 북토크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로 시민들과 함께 했을지 궁금해요. 네, 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요, 작가와의 만남 코너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은유 작가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인 이 쓰기의 말들, 그리고 또 다가오는 말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자기 언어를 만들어가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하네요. 네, 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쓰기의 말들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에는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글쓰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우, 벌써 이제 겁이 나고 공포가 좀 밀려오는데 네. 사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말할 때 또 술술 나와도 이것들을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 잘 써지지도 않고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글쓰기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죠. 네. 저도 사실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 글쓰기 강좌를 끊임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요,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하시고요. 심지어는 무서워하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한 문장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은유 작가의 책, 글쓰기의 최전선이나 혹은 이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들은요, 사실 출간된 지 꽤 된 책이지만 아직도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아마 이 책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은유 작가는요, 이 책에서 글 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들의 말들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예로 들면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요, 사실 너무 멋진 말이 많고요. 또 너무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아서 이 글 쓰는 행위가 무서운 행위가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는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글쓰기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통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글쓰기를 설명하고 있다. 뭐 금방 뭐 노희경 작가의 글도 보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이 책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은유 작가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또 아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철학자이자 시인이죠.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단단한 철학을 곱씹으면서 글쓰기의 기준을 스스로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니체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독학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글쓰기 강좌를 할 때에도 자신이 글 쓸 때 도움받았던 문장들을 오늘의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네. 받는 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좀 보자면요. 니체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식에 이르는 길 위에서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인식의 매력은 적을 것이다. 라는 조금은 심오한 말이 있는데요. 자기 글이 몹시 초라해서 이 글쓰기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문장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과제를 했다는 말이 강좌를 받는 분들에게서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와, 이렇게 니체가 남긴 심오한 문장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니체의 말 딱 써놓고 가끔 이렇게 읽어보긴 네. 하는데요. 네, 그렇죠.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오하지만 이 네. 문장에 정말 큰 힘이 들어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작가에게 인식이 글쓰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요. 쓰기를 어떻게든 하긴 했어요. 네.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내는데 어떻게든 성공은 했는데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땐 어떤가요? 좀 어렵죠. 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이 과정이 작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쓴 글들을 남들 앞에 내놓았을 땐 부끄러움에 몸이 굽을 지경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왕창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한결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겪게 되면 글쓰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또 글쓰기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속에는요, 문학은 용기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문학은 용기다. 네. 은유 작가는 이 철학가이자 시인인 프리드리 니체를 이제 문장 스승으로 손꼽기도 하는데 니체의 철학책을 읽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책 속에 종종 드러나 있는데요. 그중에 이 들어가는 말에 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릴게요. 네. 착한 딸,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의 도덕에 결박당해 시들어간 청춘. 스스로 부거한 도덕적 책무를 이고 지고 사느라 삶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낙타 같은 날들이 스쳤다. 정확한 뜻과 맥락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구절마다 니체는 도발했다. 갈피마다 행간마다 섬세하면서도 격정적인 문체, 상징적인 잠언과 비유와 모순을 내포한 겹의 언어가 춤을 추고 있었다. 가치 전복의 말, 시대의 도덕이 아닌 네 본성에 충실하라는 생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해방의 말, 폭포처럼 떨어지는 아포리즘은 그대로 시였다. 고뇌하는 모든 것은 살기를 원한다. 아, 이거였구나. 아이들 둘 키우고 지필 노동하면서 거기다가 공부 좀 해보겠다고 설치다 보니 등골이 휘는 나의 존재론적 뒤척임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 공손함이 아니라 거친 불경함이 지배하는 냉수처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사유와 문체에 나는 길들여졌다. 니체의 문장이 산과 글의 기준이 되었다. 한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때로 거만하고 때로 익살스러운 때로 진지한 입체적인 글을 읽고 났더니 밋밋한 글은 성에 차지 않았다. 삶을 떠난 빈 글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 은유 작가는 니체를 통해서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작가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 글쓰기라는 행위는요, 사실 이 책 속에 좀 곳곳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본인이 경험하는 삶의 중심부에서 남들이 정의하는 어떤 시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삶을 올곧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작가의 말에서도 삶을 떠난 빈 글을 경계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글쓰기는요, 이 나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수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책 속에서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뒹굴더라도 연꽃 같은 언어를 피어 올린다면 삶의 풍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표현한 작가의 문장이 내내 머릿속에 남습니다. 네, 누구나 또 글을 쓰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죠. 뭐 SNS에도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막상 이제 좀 글을 잘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 책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책에는요,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요, 표현은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이 퇴고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질문에 꼭 알맞는 것은 아니지만 책 속에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요, 어떻게 글을 쓰는지 배우려면 신문, 잡지 쪽 글을 많이 써봐야 한다라고 네. 인용을 하고 있고요. 또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소하거나 아무리 광범위한 주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쓰라고 권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을 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사색하고 책들을 보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흐름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소한 일상과 또 풍부한 경험이 이 글쓰기의 걸음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자는요, 이렇게 유명인들의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글쓰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읽다 보면 뭔가 끄적거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글쓰기가 조금 큰일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요. 마침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네. 도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책 행사에서 이 글쓰기 강좌나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제주 우당도서관에서 제주 독서대전이 이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북콘서트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었고요. 또 제주 책섬이라고 제주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도서관과 협력해서 도내의 22곳 책방들이 각자의 결을 가지고 글쓰기 강좌나 또 북토크 등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행사와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책을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